12. 프로젝트 템플릿과 협업 2. 이번 시간은 악기 디자인을 가지고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 3인이 해야 하는 프로젝트 작업량이었다면 악기 디자인으로 했을 경우 정보 연동, 통합 관리가 가능한 작업 환경에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악기 디자인 사용자는 혼자서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인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실무자가 2명 이상이라면 악기 디자인에서도 협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기존 방식대로 한다라면 DWG 파일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외부 참조를 활용하셔서 협업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악기 디자인에서는 사용자 도면, 내부 참조를 활용하면 기존보다 훨씬 효율적인 협업 환경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실무 노하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이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도면을 활용한 협업 방법, 그리고 사용자 도면과 내부 참조를 함께 활용한 협업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 평면도와 인면도를 서로 다른 작업자가 작성하는 경우 평면도로부터 참고해서 중심선을 복사하거나 선을 그어내려 수직 기준선을 잡을 텐데요. 그러려면 평면도 파일을 주고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용자 도면 기능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에서 직접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 도면을 활용할 건데요.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다른 작업자와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폴더로 변경하겠습니다. 파일을 주고받는 다른 작업자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명령행에 단축명령 OP를 입력합니다. 옵션 창이 생성되는데요. 일반 탭 위에서 세 번째, 사용자 도면 경로의 플러스 버튼을 선택합니다. 폴더 경로를 선택하고 찾아보기를 누릅니다. 여기 부분이 중요한데요. 경로 위치는 사무실의 네트워크 공유 폴더가 있는 경로로 설정해 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작업자와 공유가 되니까요. 되셨나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사용자 도면의 경로를 다른 작업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공유 폴더로 일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음, 프로젝트 파일을 공유할 사용자 도면의 그룹 하나를 만듭니다. 사용자 도면을 선택하고 우클릭, 제일 아래 새 사용자 도면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룹명은 저는 삼평동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제대로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사용자 도면 우클릭, 폴더 위치 열기를 선택합니다. 사무실 네트워크 공유 폴더의 워크트리와 동일한 폴더명으로 생성이 되셨나요? 다른 작업자도 동일하게 경로를 일치시키셨다면 워크트리의 그룹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작성한 평면도를 인면도 작성자에게 전달할 건데요. 전달할 평면도를 사용자 도면으로 정의합니다. 명령행에 DUD를 입력합니다. 도면 이름, 저는 평면도라고 작성할게요. 기준점, 객체를 선택합니다. 워크트리에서 확인이 되셨나요? 동일하게 인면도 작성자 워크트리에도 확인이 되는지 그럼 인면도 작성자 화면으로 가볼게요. 인면도 작성자 화면으로 왔는데요. 폴더는 있지만 아직 평면도 작성자가 사용자 도면으로 정의한 파일이 들어오지 않았네요. 사용자 도면 우클릭, 새로 고침을 한번 선택합니다. 그러면 평면도가 보이죠? 선택해서 삽입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평면도 작성자가 사용자 도면에 파일을 업로드 했다고 알려주면요. 인면도 작성자는
세로 고침만 선택해 파일을 가져오게 할 수가 있죠. DWG 파일보다 사용자 도면이 정보의 누락이 적기 때문에 파일 주고받기에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인면도 작성 중간에 평면도가 수정되었을 경우 협업 방법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도면을 재정의해서 덮어쓰기 하는 방법입니다. 평면도에서 거실 면적이 좀 더 넓혀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번 넓혀 볼게요. 자, 이럴 경우 인면도를 작성자에게 변경된 평면을 전달을 해야 할 텐데요. 이 변경된 평면도를 사용자 도면으로 재정의합니다. 명령 행에 DUD를 입력합니다. 도면 이름은 콤보박스를 선택하면 기존에 정의한 평면도 사용자 도면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선택한 후 기준점, 객체를 다시 한 번 더 선택해 줍니다. 확인, 경고창이 뜨는데요. 덮어쓰기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얘를 선택하게 되면 정의한 동일한 파일명으로 변경된 내용이 업데이트 됩니다. 인면도 작성자 화면으로 가볼게요. 인면도 작성자 화면으로 왔는데요. 평면도 작성자가 평면이 수정되었다고 하니 다시 평면을 가지고 와야겠습니다. 사용자 도면에서 우클릭 세로 고침을 한번 합니다. 다시 삽입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인면도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평면이 변경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거실 면적이 변경이 되었죠? 인면도 작업이 완료되면 동일하게 사용자 도면으로 정의해서 평면도 작성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용자 도면과 내부 참조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인면도 작성의 경우 이처럼 각 층별로 모아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평면도 작성자가 평면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평면도 작성자 화면으로 가서 평면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평면도 작성자의 화면에서 평면을 수정해 볼게요. 아까처럼 거실 면적을 좀 더 넓혀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 도면을 재정의하여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인면도 작성자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사용자 도면 우클릭 세로 고침 해줍니다. 변경된 평면도를 다시 삽입합니다. 여기까지는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하죠. 그런데 여기서 평면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인면도 작성자는 변경된 평면도를 삽입하고 로테이트하고 위치 맞추는 작업까지 하려고 하면 매우 번거롭습니다. 내부 참조 도면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뷰 영역을 새로운 평면에 교체해주는 것만으로도 참조 도면이 같이 교체가 되죠. 이외에도 평면도를 베이스 도면으로 활용하는 조경, 우호수, 계획도 작성 시에도 서로 다른 작업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부 참조를 활용해서 참조 도면을 두고 이 위에 추가적인 작업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도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기존처럼 DWG 파일을 주고받으셔도 되지만 바뀌면 다 바뀌는 내부 참조 효과 톡톡히 볼 수 있는 아키 디자인의 협업 방법, 지금 실무에 적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이 아키 디자인 활용 가이드 기본 과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팅에서부터 실무 적용하기까지 모두 파악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를 뽑아 쓰고 템플릿을 꺼내 쓰는 아키 디자인 이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